안녕하세요.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. K리치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시모 에이터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주 K리치 위클리 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시모 에이터 뭐 쓰는 걸 보면 리클리 정리하는 걸 보면 이제 대체로 네.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이렇게 네. 뭐 이렇게 숫자를 콕 찍어가지고 네.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이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. 뭐 나름 이제 의미가 있다는 의미겠죠. 이거는. 일단은 뭐 아주 가끔 이게 낙폭이 좀 컸을 때는 쓰기는 쓰는데요. 이번 주 역시 올해 이제 들어가지고 주간 단위로 거의 최고로 많이 빠진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. 2월 중순에도 이 정도 비슷하게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빠지기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게 소폭이긴 하지만 플러스를 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제목에 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주 분위기 어땠나요? 한 주간. 말씀 좀 전에 드린 대로 거의 일주일간 마이너스 1.8% 정도 수익률이 나왔고요. 네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0.05% 가량이라서 코스피가 크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5일 그 장이 열린 5일 동안 거의 나흘 이상이 빠졌고 코스피는 이제 빠졌다가 네. 좀 올랐다가 뭐 이런 식의 반복된 형태를 보였다면은 리츠 시장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전반적으로. 그러니까 이게 뭐 익히 뭐 보시는 분이나 그런 게 다 알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폐쇄도 있었고 네네. 그 다음에 또 스위스 쪽에 CS은행 주가 급락하고 계속 이제 시장이 요동치다 보니까 변수가 계속 안 좋은 변수들이 계속 빗발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. 이게 뭐 코스피 그 비중 되게 높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마지막 날에만 2%랑 6%가량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마땅한 이렇게 상승장을 견인하는 그런 리츠가 없다 보니까 하락폭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네. 반도체는 동반 협잡이 이루어졌는데 주가 많이 올랐나 보네요. 네, 지난주에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기존까지 수출 규제했던 거 그거 완화한다고? 그거를 어느 정도 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에 네. 300조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래저래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이런 건 아닌데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네. 그런 기대 심리도 그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같이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사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 사태를 보면 네. 참 이게 투자가 어렵겠다는 요즘에 그 예측하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그리고 네. 이제 보면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 이제 네. 이기스 자산운용에서 이제 네. 스위스에 있는 사업을 네. 가지고 기초자산 이제 리츠를 만들려고 했잖아요. 그때 뭐 저희는 사실은 이제 되게 안 좋게 봤었고요. 왜냐면 네, 네.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제 금리 인상 여파도 있고 너무나 큰 자산인데다가 유럽이 특히나 안 좋고 네. 이게 싱글 테넌트 롱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계속해서 저희 우려를 표명해 왔었고 네. 다만 그때도 이제 이지스 쪽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그래도 이제 우량한 기업이다, 네. 좋은 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뭐 크레딧 있는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단언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그렇죠. 이제 네. 리스크 해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지난주에 이제 하나리츠 IPO 공모가 있었어요. 네. 이제 수요 예측은 뭐 사실 7대1 정도였나요? 네, 그 정도 맞습니다. 나왔고 네. 그러고 나서 저도 이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도 봤는데 뭐 선방했다 뭐 이런 평가가 많던데 네. 근데 사실 이제 개인 청약은 미달됐잖아요. 네.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상황은 좋진 않았어요. 뭐 지금 현재 어떤 금리나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제 현재 상장되어 있는 리츠 주가를 보면 네. 충분히 예상됐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미달될 거라고 예측하기 쉽진 않으니까 지난번에 그렇죠. 질문했을 때 한 네. 2대1 정도 예상하셨는데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확히는 2대1이 나오면은 베스트 2대1 이상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경쟁률이 0.55대 1 정도였는데 이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
확연하게 드러났죠. 지금 리츠 시장에 대한 투심이랄까. 네. 물론 뭐 상장을 준비하는 리츠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는 하나리츠를 통해서 정확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FN 리츠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측인데 그렇죠. 오늘 수요 예측하고 다음 주 청약이죠. 네, 그렇죠. 근데 한편으로 저는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삼성 FN 리츠에서는 엄청난 플랜 B 그리고 그 이상 미달을 내지 않기 위해서 대응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그렇죠. 또 삼성이라는 네. 기업을 생각하면 네. 미달을 받아들이기 그거는, 힘들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네. 삼성 FN 리츠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거를 막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까. 예전에 뭐 상장했던 리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떠한 방식을 동원해서도 뭐 물론 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네.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모 그 배정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수요 예측은 뭐 기관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개인 청약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전방위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. 그래서 삼성 FN 리츠도 하나리츠랑은 다르게 개인 물량이 또 비중이 높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약간 접근했던 측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. 오히려 하나리츠가 잘 안 된 거에 대해서. 근데 이게 보면 그 네. 일단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리테일이 아무래도 삼성증권 자체가 하나보다는 좀 많이 이제 풀이 넓잖아요. 네. 예, 그런 점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그럼요. 네. 그리고 이 삼성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난주 간담회 했잖아요. 네네. 뭐 삼성 FN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것 같은데 뭐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많이 작년에 썼지만 이제 거버넌스 이슈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폰서인 삼성생명의 입김이 좀 세다는 부분 네. 그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와 의견 조율 과정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잡음이 있을 수 있다.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요. 네네. 또 한편으로 또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사모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과도 좀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네.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대표 운영력이 이제 김대엽 씨로 알고 있는데 네. 지난번에 간담회 또 보셨죠? 네네, 네, 만났습니다. 보면 이분이 이제 삼성 SRA 자산 운용 초기 설립 멤버거든요. 그리고 뭐 처음으로 이제 내부 승진으로 임원된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 대한 어떤 이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강하다고 해요. 또 이제 쉽사리 이렇게 회사를 옮길 만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이제 물론 펀드의 성격과 전략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리츠 같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운용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이 운용을 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인력 유지 중요한데 네. 실제로 최근에 보면 상장 리츠 중에 운용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. 바뀌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걸 감안하면 네.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운용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얘기한 그 어떤 삼성이라는 관리 삼성이라는 그 특유의 어떤 기업 문화가 상장 리츠 운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할까 이건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 실제로 이제 앞서 저희가 녹화 전에 했던 얘기가 네. 간담회 때 명함을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면서요. 그렇죠. 사실 제가 뭐 SBI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제일 오래 출입했던 곳들이 이제 주식 채권 발행 시장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PO 간담회라던가 이런 자리를 많이 네네. 갔었거든요. 근데 대부분 그 자리는 이제 기업을 처음으로 당연히 IPO를 하는 자리고 하니까 뭐 공모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본인들을 오픈하는 자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보통 이제 사무실 번호라던가 핸드폰 번호가 다 기재가 돼 있고 그렇죠. 그리고 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은 네. 그건 실무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경우를 가끔 보긴 했는데 근데 밑에 그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까지 다 사무실 번호로 기재된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. 그렇죠. 따로 이제 저도 그 명함을 받고 명함을 바로 뭐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주말에 확인을 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물어보려고. 네네. 그게 분명히 명함을 돌리는 거는 소개 차원도 있지만 그렇죠. 그 IPO 과정에서 이제 본인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위해 소통하겠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뭐 이름이 궁금해서 명함 받는 건 아니니까. 네.
네,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번에 간담회도 상당히 이제 애초에 정해진 인력을 이제 뭐 다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. 이게 물론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제 어떤 돌발 변수,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되게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변수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특히 리츠 같은 경우 더 그런데 초기다 보니까 네. 뭐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제 샤이 하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SK 리츠 얘기 좀 해보죠. 네. 지난주에 12 발행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. 네. 저희가 예전에 한번 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SPI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발행하기 전에도 이제 기사를 한번 썼었고 네. 최근에 이제 발행을 완료한다고 이제 공시가 났었거든요. 근데 이 면면을 보면은 이제 확연히 이제 12월 때랑 네. 이번 3월 때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투자자들이랑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그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이게 대표적인 게 600억 가량을 발행하려고 네네. 하다가 결국에는 한 230억 정도로 이렇게 네. 마무리가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금리 부분도 당연히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뭐 기사에도 썼지만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게 만약에 지금 쿠폰 금리가 3.5%로 발행이 됐는데 네. 4%대 그러니까 12월이랑 똑같은 4%대 수준으로 발행이 됐다면은 아마 투자자들은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3.5%로 어느 정도 SK 리츠 입장에서는 좀 비용도 조금이지만 줄이기도 했고 네. 어느 정도 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주주 가치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그 D&D 플랫폼 리츠의 물류센터 네. 이제 뭐 솔루션 네. 같이 결합해 있는 파스토 다녀오셨죠? 네네. 어떻던가요? 뭐. 일단 뭐 그 파스토 물류 1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알려진 게 많았는데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이제 완료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되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로봇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네. 다니면서 네. 물건을 이제 뭐 이렇게 받으러 가고 하는 거 자체.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과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담당하시는 분 말은 이제 비용 절감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계속 LG 전자 쪽이랑 이제 무인 로봇 네네.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 다녀온 이제 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일단 이제 이런 이 IR 행사죠 일종의 이걸 네. 하는 것 자체는 성의가 있어서 좋은데 이 파스토라는 기업이 아무래도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. 이제 약간 신용 등급 낮고 테넌트에 대한 크레딧이 아직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네요. 네, 이게 안 그래도 파스토라는 곳이 좀 낯선 곳이기도 하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. 근데 이게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D&D 플랫폼 리츠 신용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네네네. 있잖아요. 근데 이게 A-와 BBB 플러스의 이게 갈림길에 있었던 이유 자체가 사실 파스토가 네네. 인차인이라는 게 좀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AMC 쪽에서는 파스토라는 곳을 신평사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직접 이제 실사를 나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실사를 진행하면 되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소통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신평사 쪽을 설득한 부분도 좀 있었고,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파스토라는 곳 자체는 일단은 좀 인지도가 높진 않은 건 맞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번 주 사실은 이벤트가 좀 많아요. 이제 22일 날 FOMC도 있죠. 네. 이제 그것도 당연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뭐 사실은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를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네. 이제 또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고 이래서 또 금리를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. 일단 그 이슈에 따라서도 리츠 시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또 오늘 내일 이렇게 삼성 FM 리츠 이제 기관 투자 수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도 예의주시해봐야 되고 아마 다음 주 K 리츠 위클리에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